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파월 의장의 대담과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있었던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3대 지수와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파월과 버냉키의 대담은 시장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월은 현재 5에서 5.25% 범위의 금리가 이제는 제한적이며 경제 성장을 밀어 올리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직 목표 인플레이션인 2%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은행 위기가 신용 경색을 유발해서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은행 위기가 금리를 자체적으로 0.5%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현금 부족에 걸린 만큼 대출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돈을 전부 은행에만 챙겨놓게 되면 그 자체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다만 파월답게 현재 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FOMC 때 했던 기자회견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최근 연준 의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오늘 파월의 발언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덕분에 파월의 발언 덕분에 금리 정만치는 순식간에 낮아졌습니다. 어제 거의 40% 근처까지 갔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20% 이하로 내려왔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전망치가 낮아졌으면은 원래는 시장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약했을까요? 바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인데요. 메카시 의장이 바이든 측에서 지금처럼 지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으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렇게 되자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저녁부터 협의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메카시 측에서 여전히 공화당 측에서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하면서 회담이 막판 결렬될 가능성이 약간이지만 생겼고, 그로 인해 시장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회담이 막판에 와서 이런 일종의 알력 다툼을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발언 등을 통해서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정치적인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위기는 없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파월의 발언으로 금리 전망치가 크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달러는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 그 반대급부로 금은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 전망이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 수익률도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간에 크게 급등했던 시점을 보시면은 쉽게 짐작이 가는데, 이때가 바로 메카시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리스크가 그만큼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죠. 모든 이자가 있는 자산은 위험할수록 이자율이 높아지죠. 그거는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폴트 가능성이 커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금리 전망이 낮아지고 달러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부채 한도 위기가 증시를 포함한 모든 위험 자산의 악재로 작용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금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거의 보합이었는데요. 이건 왜일까요? 금은 순수하게 상품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상품이자 동시에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전망이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진 것은 상품으로서는 좋지만 부채 한도 리스크가 증가한 것이 위험 자산으로서는 안 좋은 부분이죠. 따라서 금과는 다르게 거의 보합이었던 것입니다. 네, 비록 마지막 날 조금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간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우는 이번 주에 0.4% 상승을 했고 S&P는
1.7% 상승, 나스닥은 무려 3%나 올랐습니다. 빅테크와 반도체주의 약진이 특히 나스닥 상승에 크게 도움이 됐고요. 비트코인도 이번 주 내내 약세 분위기인 것 같았지만 주간으로만 보면 0.3% 오르면서 그래도 강보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부채 한도 위기도 계속 노이즈를 발생시켰고 또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거의 콤보처럼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간으로 좋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보시는 표는 나스닥의 신고점에서 신저점을 뺀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쉽게 말해 이게 높아질수록 신고점 주식이 많은 거고 내려갈수록 신저점 주식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신저점 주식이 엄청나게 많아진 걸 볼 수 있죠. 거의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능가할 수준의 기세입니다. 그만큼 작년부터 시장이 가라앉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모두가 도망갈 때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하는 게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반대로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제도 막차 온다, 내일도 막차 온다 이러는 사이에 막차는 지금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와중에도 역사적 저점에서 계속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리가 오를 때 은행으로 달려가죠.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을 때 은행으로 가서 돈을 맡긴다는 것은 결국 돈의 가격이 최고일 때 돈을 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주식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뉴스 나오면서 난리가 나면 그땐 또 주식을 사러 옵니다. 돈이 가장 비쌀 때는 돈을 사러 가고 주식이 가장 비쌀 때는 주식을 사러 갑니다. 왜 이렇게 항상 꼭지만 찾아다닐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만 보기 때문이죠. 투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행위죠. 이게 기본적인 투자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치 대비 현재 저평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헐값에 버리고 있는 자산을 사야 되는데 지금 급등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우르르 몰려드는 자산에 몰려다니면은 항상 꼭지에서 사고 물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늘 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과수요가 발생하면 거품이 끼죠. 오히려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자산에만 몰리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훌륭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저평가되어 인기가 없는 자산을 사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금요일에 운명의 날 중 하나인 PC 물가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전반적으로 매파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은 시장은 이번 PC 물가를 아주 중요하게 관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가가 낮아지는 게 보여야 금리 인상을 완전하게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PC 물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CPI 발표부터는 분명 주거비 하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거비 하락이 나타날 때부터 물가는 2차 하락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은 중단되고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 타이밍을 점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겨울은 갔습니다. 완연한 봄이죠. 요즘은 봄, 가을이 거의 의미가 없죠. 봄이 왔다 싶으면 바로 여름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장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겨울 끝나고 봄인가?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여름이 올 것입니다. 뜨겁게 달궈질 여름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